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전천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간단히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주면 효율적으로 계산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다섯제곱근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이 부분 여기는 뭐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죠? 뭐 그냥 약분해가지고 이제 뭐 5제곱근에 5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2 곱하기 와 여기 좀 거듭제곱근이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 복잡한 식의 거듭제곱근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계산해야 이렇게 될까요? 자, 좋은 방법은 지수법칙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인데 있고 125라는 것은 5의 세제곱이겠고 그거에 5제곱근이면 5분의 1 되겠고 세제곱근이면 또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좀 소거가 되는 이런 형태가 돼 있으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지수로 고칠까요? 뭐 이미 고쳐져 있어서 이 부분 다 처리되어 있으니까 5제곱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5분의 되어 있으면 다시 이제 거듭적으로 고쳐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의 5제곱근 5 이렇게 처리돼서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좀 복잡해지면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수로 고쳐서 자, 이렇게 지수로 고치는 과정 보여드렸죠. 5의 세제곱, 5제곱근 5분의 1제곱, 세제곱근 3분의 1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법칙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약분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특징이었으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뭐 똑같은 5제곱이니까 자, 여기 10이라는 숫자가 5 곱하기 돼 있으니까 그냥 약분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효율적으로 좀 계산하는 과정인데 뭐 아주 1번 문제답게 아주 많이 까다로운 건 아닌 거니까 우리가 이제 기초 학습이 좀 돼 있으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우와, 주어진 식을 또 간단히 하면 이번에는 로그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 밑이 8, 밑이 3분의 1, 밑이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밑이 뭐 전부 다 다른 종류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하죠? 자, 근데 이제 침착하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 되겠고, 그러면 밑에 지수되어 있는 것은 앞에 이제 역수 형태로 계수가 나가면서 로그 2의 2 이렇게. 일단은 1차로 좀 고쳐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는요, 3분의 1이라는 것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81은 3의 4제곱 할 때 4가 이제 이렇게 4제곱부터 4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은 밑이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자, 25는 5의 제곱이고, 야, 이것도 지수로 고치니까 3분의 2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2제곱 또 나가면 바깥 3분의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 놓고 보니까, 와, 2의 2, 아우, 3의 3, 뭐 이런 건 뭐 5의 5 아주 기분 좋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밑하고 진수하고 같아지는 거니까 각각 다 1 처리가 되겠고, 그럼 여기가 또 1 돼서 계산기가 좀 편리하게 나옵니다. 정답은 좀 5가 되겠습니다. 자, 로그 연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이제 밑이 같아져야 뭔가 계산되는데 처음에 이제 밑이 이렇게 좀 다른 형태가 나와서 살짝 걱정되는데 일단 주어진 식이 뭐 이렇게 뭐 깔끔한 형태가 아니라서 밑이 2, 밑이 3, 밑이 5 이런 형태로 이제 깔끔하게 처리하고 나서 봤더니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진수 부분하고 연결돼서 좀 쉽게 좀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깔끔 처리가 안 된다면 이제 밑을 이제 좀 어떻게 해주면 이제 같게 만들어 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 이제 발전 안 되고 좀 앞쪽에서 좀 쉽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이어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각도는 제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마이너스 680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한 바퀴 회전하면 360도가 되는 거니까 이 위치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이제 360도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제 더 더하기가 가능해지죠. 자, 근데 이제 기왕이면 2까지 곱하기해서 이제 720도가 되는 거니까 40도 위치에 있는 각이다.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3분의 2 파이 이렇게 되는데 파이는 이걸 180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고쳐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3분의 2 곱하기 이제 180도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약분하니까 이제 120도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치면 이제 160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160도라면 당연히 몇 사분면? 2 사분면에 있는 거다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4분면을 물어보는 정도니까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4번입니다.
주어진 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값을 모두 더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어진 식은 81은 3의 4제곱인데 역수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n분의 1제곱 되어 있는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지수로 고쳐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3의 마이너스 n분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정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정수가 되죠? 자, 이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이, 자, 우리가 이제 자연수 형태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아, 결과가 정수가 아니라 이 결과가 자연수라고 했네요. 알겠습니다. 자연수.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이 n이라는 숫자는 4의 약수계통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n이라는 숫자는, 자, 그러니까 이제 분수로 넣으면 안 되니까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그러니까 1, 2, 4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n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집어 넣어야만 이 부분이 이제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플레이가 되면 이제 3의 4제곱, 3의 제곱, 3의 1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플러스 1이었다면 3의 마이너스 4제곱 이런 형태가 되면 81분의 1 이렇게 된 거니까 자연수가 되질 않겠죠. 자, 그래서 될 수 있는 숫자는 이제 이렇게, 자, 3개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숫자를 합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7 답이 되는 거니까 가볍게 또 풀이가 가능한데, 자,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했을 때 처음에 이제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수로 고쳐서 우리가 이제 깔끔 이렇게 처리해놓고,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이 지수 부분 형태 끄집어낸 건데,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절차를 이제 약간의 절차에 해당하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따라서 해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살펴봅니다. 로그 간단해십시오.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밑이 전부 다 5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곱하기를 좀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더하기는 열심히 루트 3 곱하기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죠? 와, 이게 어떻게 되죠? 1을 해주면 15분의 제곱하기 힘드니까 그냥 15 이렇게 두 번 쓰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더하기 75 이렇게 처리해주면, 더하기라뇨. 더하기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되죠? 곱하기. 이렇게 돼서 진수 부분에 숫자들을 쭉 써놓으면, 자,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습니다. 75라는 것은 이게 좀 25 곱하기 3이 되는 건가요? 25 곱하기 3.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5 하나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아직도 5가 남았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또 5를 또 이렇게 하나 약분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3 남는 거죠? 됐습니까? 우와, 그럼 뭐 이거 뭐 거의 다 됐습니다. 뭐 이렇게 처리됐고, 이것도 다시 약분해야 되는데, 이거 약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럼 루트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됐다면 이 부분은 이제 3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5의 3 이렇게 쭉 풀려가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이렇게 답이 있죠. 자, 로그의 이제 가장 기본 연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뭐 이렇게 차분하게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기본 이렇게 좀 올라간 부분들, 이것도 이제 계산해야 될 거라서 15 제곱 쓰기보다는 15 곱하기 15 이렇게 썼으니까 뭐 되겠고요. 그 다음 더하기 된 부분들이 이제 진수 부분에 이렇게 곱하기로 계산 들어온다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풀이가 이제 술술술술 진행이 되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6번에 뭐가 됐나고요? 와, 로그와 관련된 식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이제 이렇게 된 부분 이제 똑같은 거니까 형태로 보서 치환 형태로 보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금방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되는 형태라는 것을 보이시죠? 자, 그럼 뭐 그냥 곧바로 쓰죠. 2, 3은 6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로그 2의 x 빼기 3은 이꼴처럼 이렇게 해서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그 2의 x가 한 번은 2로 풀리겠고 로그 2의 x가 한 번은 3으로 풀려간다. 이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x 값을 구하게 되면 2의 제곱 또는 2의 세제곱 8 이렇게 처리해서 두 개의 근을 구해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또 12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는 거니까 뭐 식이 뭐 이렇게 제곱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식의 특징 정확하게 잘 살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7번입니다.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부채꼴과 관련되어 있는 뭐 공식들을 좀 알아라 이런 얘기인데 L 이퀄 R 세타, S 이퀄 2분의 1 R 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이런 형태를 좀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좀 잘 적용해 보죠. 뭐 호의 길이가 2파이다 했으니까 2파이를 쓰면 되겠고 반지름은 모르는데 세타가 4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제 약분을 딱 처리하게 되면 R 이퀄 8이다 해서 반지름 길이를 우선 좀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는 어떤 식을 쓸까요? 뭐 R도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쓸까요? 그럼 이제 2분의 1 반지름 8 나왔고 호의 길이 2파이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약분하게 되니까 8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8 이렇게 나온 거 좀 빨리 찾아가서 답을 4번에다 이렇게 답을 체킹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부채꼴과 관련되어 있는 거 다른 부분보다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제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여기 되어 있으니까 공식이 좀 잊혀져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부피 부피식을 가르쳐 줬습니다. 안 가르쳐 줘야 이게 좀 문제가 그럴싸해지는데 부피식 까먹은 사람들 고생하는데 가르쳐줬습니다. 부피가 4배가 되려면 반지름 길이는 원래 이렇게 몇 배가 돼야 되느냐? 알겠습니다. 3분의 4 파이 이 반지름 부분을 이제 몇 배인지 실수배인지 R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세제곱 이렇게 되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이 이제 부피에서 이제 4배가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분의 4 파이가 이렇게 약분된 상태에서 또 R 세제곱도 약분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되죠? K 세제곱이 4다라는 이런 아주 간단한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K 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세제곱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제곱근 4 해서 답을 구해가는 문제 형태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부피라는 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지름이 몇 배가 되느냐 KR 이렇게 좀 대입해 준 거죠. KR 이렇게. 그럼 이제 원래 부피의 4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간단한 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쉬워졌는데 만약에 이 부피 공식이 또 좀 주어지지 않았다면 또 이제 부피 공식이 뭐지 해가지고 또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의 부피 공식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식으로 기억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걸 또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9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0제곱을 했다. 10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니까 이 부분은 뭐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10제곱을 했는데 무슨 마이너스 나오겠습니까? 자,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이건 좀 잘못됐고요.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이다. 그럼 이제 세제곱을 해서 이제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건가요? 자, 근데 세제곱근을 구하게 되게 되면 근 자체는 몇 개죠? 세제곱근 자체는 3개가 되겠는 거죠. 이런 부분들 3개가 나야 되는 거 있고 그 중에 이제 뭐 실근을 따지면 이제 뭐 실근이 뭐 하나가 나온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또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의 4제곱근이다. 그러면 4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를 이렇게 좀 찾아가는 거겠고 그죠? 그럼 4제곱근을 구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역시 또 4개가 나와야 됩니다. x제곱은 2하고 x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2해서 실근 자체가 지금 이제 2개가 되겠고 허근 자체 2개에서 4개 나와야 된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뭐만 써 있습니까? 실근만 써준 겁니다. 실근만.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잘못됐습니다. n이 홀수이고 자, a 값이 음수일 때 야, 이 루트 안에 이제 마이너스가 막 들어가는데요. 이런 결과는 0보다 작은 수다. 맞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 세제곱근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숫자들 이런 부분들 이해됐습니까? 이런 숫자들 이거 다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의 세제곱근이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당연히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이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음수가 되겠다. 4번 맞는 이야기 되겠고 n이 짝수일 때 5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없다. x의 n제곱은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수인 것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n제곱근 눈으로 보더라도 실수인 것은 n제곱근 5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실수인 것이 없다니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의 자체가 이제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좀 헷갈리는 요소가 있는 거니까 자, 정의 자체 좀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지수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y는 마이너스 됐네요. 3의 마이너스,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3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뭐 3분의 1의 x승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런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런 그래프.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3의 x승 이런 그래프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거기다 그럴까요? x축으로 2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자, 이런 좀 지나야 되겠습니다. 그죠? 호호호호. 그 다음에 이제 정근선 형태가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져 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평이동 뭐 이렇게 이제 평이동해서 간 좌표 형태로 표시되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이거 이제 2,0 처리되어 있고, 정근선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딱 그려놓고 설명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2, 마이너스를 지납니까? 물어봤습니다. x에다 2를 대입해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2,0이 돼야 되겠죠? 2,0 이렇게 지나야 되니까. 야, 이 부분들은 안 해도 되겠고.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와, 비슷한 숫자가 써져 있어서 헷갈립니다. 정근선은 뭐가 되죠? y로 이렇게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y는 이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것도 좀 잘못되겠고. 치역은 양의 정수다. 양의 정수 전체다. 집합이 되는데 이렇게 평행이동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일 때고, 지금 평행이동 됐으니까 y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집합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요.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이 3분의 1 형태가 이렇게 x 값 증가할 때 y 값은 뭐죠? 감소하죠. 그래서 여기 증가한다 라는 표현 잘못했습니다. 감소합니다가 되겠고,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평행이동에서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5번이 바른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수함수 밑에 따라서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그려가느냐,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에서 평행이동 이런 형태로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10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있습니다. 절대 등급은 별이 지구와 10파섹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정한 밝기이고,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서 본 별의 상대적 밝기가 되겠습니다. 지구로부터 X파섹 떨어져 있는 별의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이거 좀 잘 모르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식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75파섹만큼 떨어져 있는 별의 겉보기 등급이 6등급일 때 절대 등급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뭐 주어진 식에다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잘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 겉보기 등급이 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겉보기 등급이 6이라고 했으니까 6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고, 절대 등급은 아십니까? 절대 등급을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럼 이제 m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5 로그 10에 이제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75. 그러니까 여기 75를 쓰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빼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뭐 열심히 좀 산수하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75 부분을 저 계산을 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25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로그 5 이거 빼기 5도 좀 써야 되나요? 이게 쓰려고 하면. 자, 25라는 부분들을 좀 처리를 해줄까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는 4분의 100이 좀 좋을까요? 4분의 100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4분의 100이니까 2 뺐고, 더하기 로그 3 뺐고, 그 다음 지금 4분의 100으로 붙인 거죠. 4분의 100 이렇게. 그럼 4라는 것은 이제 또 빼기 나누기니까 빼기로 가겠고, 2 로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자, 이런 좀 복잡한 산수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뭐 여기는 이제 0.48로 계산하겠고, 여기는 0.3인데 0.6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 더하기 슉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아하하. 계산할 때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할까요? 자, 이 부분은 잽싸게 1 더하기 1 부분을 여기서 빼고 0.4에다가 0.48에다가 또 이제 이렇게 센스 있게 0.4 이렇게 쓰는 이 센스를 발휘해주면 좀 산수가 좀 더 수월해져 가는 건데,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이렇게 센스 있게 지워가고 되겠죠? 그럼 이제 5 곱하기 0.8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6 마이너스 0. 뭐 산수가 뭐 이렇습니까? 자, 우리는 좀 이제 가볍게 좀 계산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얼마가 됩니까? 58, 40에다가 4 올라가고 58, 40, 4 올라가고 그러면 얼마가 되죠? 4.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되셨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지 m 이 값은 이제 6에서 뭐 4.4를 빼낼 거니까 뭐 1.6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아이쿠 1.6 이렇게 처리해서 절대 등급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근데 보기가 1.6이 어디 있습니까? 1.6 여기 있군요. 어휴, 점점 10점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요즘은 참 지금 도시에 살다 보면 이제 별 볼 일도 별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일이 좀 별로 없겠죠. 자,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구과학 공부할 때 이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들이 있는 거니까, 자, 관계식 자체 부분을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지구과학의 어떤 이론을 물어봐서 이제 성질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관계식이 나와 있으니까 관계식에 대입해서 연산을 하자 이런 형태니까 그러니까 차분하게 대입 그리고 이제 그다음 연산해주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연산하는데 이제 숫자가 이제 로고 값이 뭐 2개나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계산이 돼서 계산이 조금 살짝 길어졌지만, 자, 25를 뒤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처리한 부분 보셨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겁먹지 말고 로고 이런 기본 연산 뭐 대입해서 처리해 가는 거니까 차분하게 대처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2번 함께 살펴봅니다. y는 또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네요. 자, 일단 그러면 기본 형태를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2x승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고, 되셨죠? 그 다음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뭐 평행이동해서 좀 이렇게 그려가는 거니까 큰 틀에서 그래프 모양이 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되겠죠? 저렇게 평행이동해서 그려가는 모양.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y 이런 계통이니까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해서 이런 모양이 그려져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k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이 그래프를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좀 이렇게 옮겨놓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프 모양을 이제 조금 이제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얘기를 하면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이제 이런 형태로 3, 4분면 안 지나게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0일 때의 함수 값이 양수 이런 형태가 되는. 자, 근데 이제 그래프 0을 통과해도 뭐 지장 없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0 대입하게 되면 k-2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숫자니까 이 부분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k 값은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k의 치수값을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8분의 1 이렇게 답하면 되는 이론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그래프가 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 제가 이제 2의 x승 평행이동해서 이런 그래프 개형 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붙어서 이걸 이제 대칭해서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 이제 대칭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 k 부분은 이제 이렇게 또 위아래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그래프 개형이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 부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당연히 이게 평행이들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그래프 개형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에 대한 개념 설명. 그리고 이제 그럼 0 대입해서 풀어가는 이런 형태. 자, 그래프가 열일을 한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우게 되면 이제 그래프의 기본 개형들은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덜 돼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천천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부등식, 지수 부등식이 나왔네요.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되게 차분하게 풀이 진행이 됐습니다. 0.25 4분의 1이죠. x 플러스 1제곱이 되겠고, 됐습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 이제 2분의 1의 x제곱 되겠고 더하기 8 일단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은 잽싸게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식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4분의 1의 x제곱인데 여기 이제 2분의 1 있는 거 보니까 2분의 1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2x제곱 이렇게 처리를 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거가 되겠고, 됐습니까? 계수 4분의 1 불편하죠? 그럼 전체에다가 4를 곱하기 해서, 자, 대신 이제 2분의 1x는 이제 t로 치환할 거니까 t제곱 4 곱하기 하면 t제곱 할 겁니다. 12t 48 32 이런 형태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의 x승을 지금 우리가 t로 치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48, 32 자연스럽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 값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습니다. 자, 원상복귀해서 계산 들어가면 되겠죠. 2분의 1의 x제곱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2의 제곱에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마이너스 x 형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x
이런 형태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x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하는 이런 형태로 풀이가 딱 진행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모두 다 풀었는데 뭐 이때 이제 만족하는 정수라는 것은 당연히 자, 그 두 개의 숫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가볍게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수를 포함한 지수 부등식, 뭐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식을 좀 깔끔하게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치환된 식 이 모양을 이제 과연 잘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죠. 물론 이렇게 진행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좀 간단히 처리해 보게 되면 뭐 그다음에 이제 어렵지 않은 건데, 자, 이런 곳에서 실은 이제 뭐 이렇게 t 치환하면 t 값이 또 0보다 큽니다. 뭐 조건 붙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조건하고 큰 상관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풀이 진행되는 거니까 뭐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식을 치환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사실은 치환하게 되게 되면 범위라든지 주의할 점이 생기는데, 지금은 뭐 특별한 그렇게 걸림돌이 없이 무난한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도 연습을 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대소 관계를 비교해 주십시오. 와, 그렇습니까? A란 식은 로그 2의 25요. 5의 제곱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로그 3 써져 있고 125는 5의 세제곱인데 3 쓰면 되겠고, 그 다음은 6 곱하기 로그 7의 5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숫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하죠? 밑이 또 2, 3, 5 이렇게 다 다른데, 이거 조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관찰을 좀 잘 해보게 되게 되면 다행스럽게 진수 부분이 이렇게 전부 다 똑같아지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들은 이제 밑하고 진수하고 바꾸게 되면 로그 5의 2 분의 1 이렇게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다음은 로그 5의 3의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로그 5의 7 분의 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이제 밑을 같게 만들어놨는데 그렇다고 이제 비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효율적으로 좀 처리해 줄 때, 자, 이게 분자 부분에 이제 이렇게 숫자가 써 있으니까, 저는요, 이 부분을 이제 전부 다 6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6. 자, 그러려면 앞에는 이제 여기 3을 좀 분자 부분에 곱하기 해야 되겠죠? 3을 곱하기 한다는 것은 로그 5에 3 곱하기해서 올라가서 이제 8 계산되면 되고, 이때는 또 2를 곱하기 해야 되겠죠? 2를 이렇게, 이쪽은 이제 3 곱하기 돼야 되는 거겠고, 자, 그럼 이건 로그 5에 얼마가 되겠죠? 올라가니까 계산하니까 9. 여기는 로그 5에 7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이제 거의 모든 유사한 문제 형태에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분모에 있는 이 숫자들을 좀 이렇게 잘 비교해주면, 이제 숫자가 큰 게 좀 결과적으로 이제 분모의 숫자는 좀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숫자가 좀 제일 큰 건데, 제일 큰데 이게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기 형태로 분모로 들어가는 거니까 오히려 이 결과가 제일 작은 그런 결과가 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B 값이 제일 작겠고, 그럼 제일 작은 숫자가 써져 있던 이 부분은,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분모를 비교하면 분모가 작은 숫자인데, 이 부분은 또 그러면 되겠죠. 제일 큰 거니까. 그러면 이제 C가 제일 큰 숫자. 그럼 이제 뭐 가운데 숫자 A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수 비교를 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그냥 이 부분들을 뭐 이렇게 막 계산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처리하겠다. 잘 안 될 겁니다. 주어진 식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제 밑이 좀 일단은 뭐 이렇게 뭐 숫자가 공통적인 숫자가 있도록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아이디어에서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센스 있게 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더 여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간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어떤 처리를 해 갔는지, 그런 이제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절차들이 있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 학습을 좀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해서 확실하게 이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어찌 생각하면 뭐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는데, 자, 이것도 로그는 항상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범위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함정처럼 존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 이 부분은 이제 뭐 지수 성질 뭐 이렇게 정 형태로 해도 되고, 이쪽은 로그 10의 10으로 바꿔도 되고, 그러면 10 이렇게 써가는 것은 뭐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지만 이게 틀리거든요. 뭐가 빠지려면 이 부분이 이제 진수 부분일 때는 0보다 크다라는 이렇게 범위 생기는 부분들을 좀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이 0보다 크고요. 됐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형태를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3, 6, 18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마마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범위에서 살펴보게 되면 3하고 6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쭉 크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이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1, 1에 뭐 1, 8 이렇게 이제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자, 범위가 1하고 8 이렇게 처리됐을 때 사이 범위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범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는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제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3, 그 다음에 6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에 해당하는 이제 숫자를 좀 찾아가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앞쪽 부분에서는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1하고 2가 되겠고, 뒤쪽 부분에서는 7하고 8 이런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의 숫자들이 이제 범위에 해당하는 정수값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모든 정수를 또 합해달라라고 했으면, 자, 3에 10에 18 이렇게 처리돼서 18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로그 부등식, 가장 기본적인 요 부등식에서 요 오른쪽 처리, 요거는 뭐 당연히 좀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심을 좀 잘 해서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착각하기 쉬운 진수 부분은 이렇게 이제 범위 생기는 요소들이죠. 사실은 이제 밑에도 문자를 넣어서 범위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범위들을 각각 풀어서 연립 부등식 형태로 해서 교집합 구해가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15번 정도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학습 가능한 거라고 생각되는 거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의 함수식이 주어져 있을 때 실수 k에 대해서 fk가 3일 때 f3k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fk라는 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어진 식에 k를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함수군요. 이 결과가 3이다 라고 좀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그럼 f3k를 구해달라 그러면 a의 3k 제곱 여기 a의 3k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까? 자, 이거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죠? 똑같은 모양의 세제곱되는 이런 형태니까 이건 곱셈공식과 관련된 거죠. 우리가 이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이런 곱셈공식, a-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이런 곱셈공식 잘 익혀졌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혹은 뭐 이런 형태를 처리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a-b에 그 다음에 세제곱 플러스 3ab에 a-b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 뭐 어떤 걸 해야 되나요? 뭐 편리한 걸 해야 되는데 아래쪽에 더 편리한 겁니까?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3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7에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어디죠? 3, 3, 9 이렇게 좀 처리해 주는 거니까 36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주어진 식이니까 ak 제곱 빼기 ak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ak의 ak 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27 더하기 3 곱하기 3 해서 9 되는 거니까 36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이제 뭐 곱셈공식 형태의 틀이라는 것만 좀 알면 이제 풀이 가능한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것이 이제 효율적인 풀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문제 모양. 자, 이제 주어진 부분들이 여기 보고 이제 곱셈공식의 연계성 이런 형태다라는 판단. 일단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이제 고민을 좀 이제 고쳐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일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금 이 곱하기 하는 부분들이 서로 이제 역수 형태라서 지워지는 거니까 이제 아래쪽 계산이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거 알았죠? 자,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모양을 또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간만에 이제 나온 곱셈공식과 관련 형태들이라서 기억이 조금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지수와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지수로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면 곱셈공식이 종종 등장하는 거니까 옛 기억을 잘 떠올려서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y는 a의 x-1 역함수를 만약에 구해야 된다면 이거면 로그 계통에 관련한 부분들을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둘 사이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 오호,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자, 역함수를 구해간다는 것은 우리가 y는 이꼴 x 대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둘 사이 관계를 풀어간다.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이제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니까 이 교점을 구해가는 것은 원래 이제 그냥 지수함수하고
그 y는 equal x하고 관계를 풀어도 이제 아무 지장이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진행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느껴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다음 이제 지수함수가 가는 성질 때문에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지수함수를 그리게 되면 항상 0,1을 이렇게 지나는 건데 이게 좀 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지나도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점이 이제 1,1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그래야 될 y는 equal x가 이제 1,1이 되는 거니까 하하. 즉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지수함수 그래프가 여기 이제 1,1이 반드시 만나는 점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5루트 2라고 되어 있는데, 야, 이 부분도 이제 아주 재미난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y는 equal x 점이니까 이게 지금 x 좌표와 y 좌표 이게 지금 같아야 되니까 이 길이가 5 이렇게 돼서 이 좌표가 6이 되겠고, 그렇다면 여기도 6이 돼가는 거니까 이 좌표가 6,6이다 이런 정보도 담겨 있는 겁니다. 5루트 2라는 부분에 아주 중요한 정보. 됐습니까? 자, 그러면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이 함수라는 부분들이 6,6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6을 대입하면 a의 5제곱은 6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이때 이제 a 값을 구하라. 그럼 이제 5제곱은 6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주어진 식, 여기 있죠. 주어진 식의 이제 특징을 좀 잘 캐치했더니 풀이가 좀 수월해졌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 역함수 관련 문제가 나온 겁니다. 역함수 구하게 되면 자,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인데 이 관계로 풀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y는 equal x 관계로 접근해야 되겠다. 첫 번째로 중요하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까지 동원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정보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지수함수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지수함수는 항상 이제 0,1 지난다 이 부분 되는데 평행이동이 돼 있어서 1,1 즉 교점 자체 하나를 우리가 좀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어진 함수 a의 x승 equal x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풀어가는 이 부분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이제 중요한 특징을 좀 살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루트 2 주어진 것은 이렇게 평행이동 형태 y는 equal x 점이기 때문에 간격이 5 이렇게 돼서 다음 좌표가 가르쳐 줬다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이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 조금 복잡한 과정이죠. 자,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해서 답 구해가는 건 이제 수월한 거니까 지금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 부분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에 의해서 교점들을 찾아가는 이런 중요한 몇 가지 성질들 복습을 통해서 역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까탈스러워진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8번입니다. y는 로그 a의 x제곱의 성질을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눈치챘습니다. 이게 이제 로그 a의 x제곱하고 로그 a의 x의 2 로그 a의 x하고 이 부분이 이제 같으냐 물어본 건데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과연 아십니까? 라는 게 이제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당장 2번에 보이죠. 이게 같은 함수야. 이거 아니거든요. 이 그래프는 뭐 여러분들이 로그 그래프 밑이 1보다 큰 거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럼 다르다면 뭐죠? 오른쪽 이렇게 그리면 이 부분이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같은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이 부분 그래프를 다 그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진수 부분이 이제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 x 자리에다가 음수를 집어넣어도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수 부분이 양수대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절대값이 같은 숫자를 대입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같아지는 것은 어떻게 그래프가 돼야 되냐면 2 로그 a의 x의 절대값 이렇게 된 그래프가 같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오른쪽 것만 돼 있다면 이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데 지금 왼쪽 형태 되면 이게 같은 값의 두 개 1대1 이런 부분에 개념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이 되겠고 이건 다르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정의역은 모든 실수다. 이건 뭐 당연히 말도 안 되고요. 정의역 자체는 뭐 이건 오른쪽 거라고 뭐 생각하게 되면 지금 0보다 큰 데가 되겠고 지금 왼쪽 거로 이제 바르게 생각했다면 이제 이게 지금 x가 0일 때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실수한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됐고 그 다음에 a 값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값이 커질 때 점점 커져가느냐.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면 되면 증가함수 이건 이제 증가함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지만 왼쪽 부분이 이제 감소함수 부분이 이게 그쪽은 감소함수 형태가 되어 있는 거니까 또 역시 틀린 내용이 되겠고
A값의 공식이 항상지라는 점은 자 오른쪽 그래프 보면 되면 이렇게 항상지라는 점이 하나지만 왼쪽을 봤을 때 이제 지나는 점이 몇 개가 되겠죠? 두 개가 되니까 역시 잘못됐네요. 됐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거와 똑같은 그래프 의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도 참고로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문제니까 뭐 설명드린 그 그래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풀이할 문항은 19번입니다. 세 양수 ABC와 세 실수 XYZ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쫙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찌 처리해야 되나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X 이런 부분들이 관련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로그의 정의 형태로 처리해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고 Y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로그 A, B의 7의 제곱 그러면 2를 이렇게 좀 바깥으로 나가면 되겠죠? 되겠습니다. Z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밑이 A, B, C 이렇게 처리되겠고 7의 세제곱 3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고쳤을 때 문제는 뭐냐면 밑이 다 이렇게 좀 다르다는 이런 특징들인데 진수 부분이 같은 또 특징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역수를 이용해서 x분의 1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건 로그 7의 a 밑하고 진수하고 바꾼 거죠. 자, 요거 이제 미리 나누기하고 처리하게 되면 y분의 2는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로그 7의 ab 이렇게 되는데 요거 좀 풀어서 써놓을까요? 풀어서 써놓으면 이럴 때는 뭐 나중에 쓰죠. 뭐 이건 그럼 z분의 3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요거 이제 로그 7의 abc 이런 형태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 풀이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이나 사실들이 이제 학습이 돼 있으면 이제 식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이렇게 좀 잘 만들어져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맞춰서 하려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또 지수 법칙으로 하려면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가볍게 이제 로그 성질을 좀 알아보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x분의 1, y분의 4, z분의 3 이런 부분을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건 뭐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로그 7의 a 더하기 자 이제 여기가 이제 2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2배의 로그 7의 ab 처리가 되겠고 요건 이제 빼기 로그 7의 AB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 좀 풀어서 한수하면 되겠습니다. 로그 7의 A는 그대로 쓰면 되겠고, 여기는 2배의 로그 7의 A 더하기 로그 7의 B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는 빼기 로그 7의 A 로그 이게 7의 B 로그 7의 C 좀 길어지나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이렇게 하나가 소거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호.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이 부분은 일단 여기 두 개가 남죠. 로그 7의 A가 두 개가 남고 B가 이렇게 처리되는 B가 하나 또 약분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 7의 B가 되겠고 빼기 로그 7의 C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한 번에 가면 되겠습니다. A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더하기는 이렇게 가겠고 빼기는 나누기로 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7에 이렇게 이제 x분의 1, y분의 4 빼기 z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7에 로그 7에 c의 a제곱 b 이렇게 처리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맞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제곱 b 나누기 c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산수해서 뭐 답 문제는 나왔는데 자,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론을 연결시켜가는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 자, 이렇게 이제 정형태로 지수 부분에 이제 x, y, z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연산이다. 근데 x, y, z를 표현해야 되겠고요. 표현하고 나서 보니까 좀 특징, 밑이 이렇게 더 다른 특징이 있는 거니까 대신 이제 진수 부분이 이렇게 같아지는 이런 아주 좋은 정보. 그래서 역수를 통해서 식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하고 항상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이제 내게 돼 있다. 이런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맞춰서 대입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연산이 돼가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좀 어거지로 막 이렇게 지수법칙에서 아이디어를 만들려면 이제 힘겹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지금 이 앞쪽 부분에서 접근한 이 과정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셔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문제풀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0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로그 2의 5의 값과 로그 5의 3의 값. 와, 근데 밑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을 AB로 나타내달라.
자, 로그 2에 5가 주어져 있고 로그 5에 3이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좀 처리해 갈까요? 식을 이제 잘 살펴보게 되면 이제 5라는 숫자가 좀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을 이제 5로 바꿔서 3, 이 부분을 그대로 놓고 이쪽 부분은 이제 뭐가 됩니까? 이렇게 5의 A하고 바꾸게 되면 이제 역수가 돼서 A분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밑을 이제 통일해서 이제 풀어갈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로그 10에 45다 라고 되어 있으면 역시 이제 밑변화로 바꿔가면 되겠죠. 로그 5에 10 이렇게 되겠고 로그 5에 4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1 더하기 로그 5에 2, 5, 10 이렇게 돼서 처리된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1 더하기 5, 9, 45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는 1로 처리가 됐고 9는 2 로그 5에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제 이건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여기가 이제 A분의 1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1 더하기 B가 2개, 2B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통분하면 뭐죠? 정리할 때 이제 전체 다 A를 곱하면 되니까 A 플러스 1분의 2AB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네,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A 플러스 1, 2AB 플러스 A. 야, 여기 있군요. 아이고, 이렇게. 첫 번째 문제가, 첫 번째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로그 연산에 관한 기본적인 뭐 성질들을 좀 질문 던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그럴 때 이제 맨 처음에 그러니까 로그는 이제 밑이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걸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관찰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정보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주어진 식도 그 형태로 이제 밑변환해서 나타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자연스러운 풀이가 진행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로그 연산 규칙에 해당하는 거니까 차분하게 설명 들으면서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21번 시작합니다. y는 2x승 더하기 3의 그래프 y축이 만나는 점을 A, 2x승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 A를 평행 이동 것이 만나는 점을 C. 이제부터 복잡해지잖아요. 그림을 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좀 확인사들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1, 2, 3, 4쯤 되나요? 됐죠? 오호. 좌표가 너무 크니까 그럼 1, 2, 3,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 4 이렇게 했죠. 됐습니까? 자, 2의 x승 플러스 3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x에 0을 대입하면 여기 만나는 점 A 이렇게 차지했고요. 0,4 이 점이 A 되겠고 그 다음 2x승 그래프는 0,1 지나는 거니까 그래프 그려가야 되는 거고 됐죠?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0,1 되겠고 이 좌표 B 처리됐습니다. 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선 쫙 그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좌표 자체가 4가 돼야 되니까 여기 이제 2가 되겠습니다. 좌표가 많이 가는데요. 2,0 되겠고 여기가 이제 그러면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만나는 점은 C, 여기 좌표가 C가 되겠습니다. C, 자, 2,4 여기 4를 좀 이용해서 구한 거죠. C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또 이것도 이렇게 또 그어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와, 그림 많이 올라가는데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4에 여기가 좀 7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 그래프를 좀 살짝 엉망으로 그렸네. 자, 어떡하죠? 뭐 그냥 여기다 7을 잡죠 뭐. 됐습니까? 그래도 좀 유사해져야 되는데 3, 5, 6, 7 이 정도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럼 뭐 그래프를 좀 살짝 다시 그리겠습니다. 요점 이렇게 지나게 그려가면 되죠. 뭐 이렇게. 됐습니까? 자, 대충 해서 이제 여기 좌표가 7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여기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자? D라고 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림 그리니 이제 그럼 이제 곧바로 풀이 진행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좌표가 다 나왔는데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각형이 이제 이렇게 된 이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이게 지금 2의 x승, 2x승 이게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곡선의 휘인 정도가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똑같아지는 거죠. 평행이동 시켜놓은 겁니다. 이렇게 y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좀 평행선 그렇게 이걸 좀 이쪽으로 이동시켜 놓으면 이렇게 사각형 넓이를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그러면 가볍게 풀이게 되겠습니다. x 길이는 그러면 2가 되겠고 y 요 높이 차이는 좀 3이 되는 거니까 넓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넓이는 6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그래프가 열일 다 했습니다. 그래프만 정확하게 이제 그려가게 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문제니까 뭐 문장이 좀 길어져 가지고 처음에 조금 살짝 당황했는데 뭐 이렇게 당황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주어진 좌표들을 표시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긴장하지만 않고 또 두려움만 없다면 무난히 풀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어서 22번 풀이 시작합니다. x값, y값이 주어져 있는데 오호 이런 값도 계산해 달라. 이게 x가 로그에 이거 좀 까탈스럽게 생겼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는요 맨 처음에 이제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로그 밑이 당연히 2인 걸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여기 또 4니까 2 제곱되죠.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2의 3에다 제곱이니까 여기 이제 2를 이렇게 분자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맨 처음부터 이 제곱 형태로. 그 다음은요 로그 2의 y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2 마이너스 로그 2의 x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각각 로그 취해서 좀 처리됐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눈치를 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해야 될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면 되죠. 그럼 이제 오른쪽에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뭐 찬찬히 만들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로그 2의 y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고 2 로그 백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2 빼기 로그 2의 x 분의 뭐 2 이렇게 두 배에서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다 1 빼기 이 정도로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들고 그럼 이제 우리가 통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로그 2의 x 분의 분자에 이만큼 올라간 데서 빼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1 마이너스 2 로그 2의 y 우리가 해줘야 될 건 역수니까 우리가 이제 역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거꾸로 나누게 해주니까 1 되겠고 그 다음에 빼기 로그 2의 x 분의 2 이런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 요 식은 이제 첫 번째 식에서 좀 잘 유도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서로 연산을 좀 잘 처리해 주게 되면 1 마이너스 로그 2의 x 3이 뭐가 되죠? 로그 2의 로그 x 로그 2의 x 분의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값은 이제 여기다 우리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1 빼기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로그 2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로그 2의 3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4의 1 마이너스 2 로그 2의 y 분의 1을 계산을 한 얘기는 4의 로그 2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뭐 3의 로그 2의 4 이렇게 처리되겠죠. 여기가 이제 2로 풀릴 거니까 3제곱이 되겠고 그럼 이제 정답은 9 이렇게 해서 풀이 가능한 9 있어야 됩니다. 있죠. 됐습니다. x, y가 이제 교묘하게 분수 형태로 좀 들어가 있어서 좀 식이 복잡해지는 모양인데 자 그런 걸 눈치채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든 부분들은 제가 좀 센스 있게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오른쪽을 좀 이용한 거죠. 자, 이런 절차 거치고 그다음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양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요게 나중에 계산해야 될 이제 분모에 있는 이 모양 만들어 간 거죠. 이렇게 모양. 그래서 이제 역수 이렇게 취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할 식 만들어 놓고 그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에 있는 식을 이렇게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계산 잘했죠. 이렇게 해서 됐습니까? 자, 전체적인 연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좀 은근히 좀 복잡한 그런 형태인데 또 이렇게 좀 풀이가 좀 진행되고 나서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못할 부분 정도로 아주 까탈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계식 부분 맨 처음에 느꼈을 때 그 황당함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3번 전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fx가 지수함수로 되어 있는데 합성함수 결과가 나왔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g에다가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승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이 함수식이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g라는 함수를 알아보려면 이 부분을 간단하게 돼야 되니까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t로 치환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부분들은 로그 3의 t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은 x라는 값은 2 마이너스 로그 3의 t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gt라는 함수 자체가 2배의 2 마이너스 로그 3의 t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4에다가 백에서 이제 1 되겠고 1 마이너스 로그 3의 t 이렇게 되는 게 이제 g라는 함수인가요? 이렇게 좀 함수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g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이 뭡니까? f의 gx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까?
그러면 이제 f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 거죠. 3의 마이너스 x 이 부분에다가 이게 대입해야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2 로그 3의 x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죠? 지금 전개해 주니까 마이너스 2 처리가 잘 된 건가요? 계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좀 계산이 이렇게 이쁘게 안 되죠? 마이너스 1에다가 3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되겠고 더하기 2 로그 3의 x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 그럼 연산해서 좀 다시 써야 되겠죠? 이거는 로그 3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3x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제 서로 맞바꾸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x 제곱 이렇게 처리됩니까? 네,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참수죠? 2참수가 되겠죠? 2참수 표현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자, 4번에 있는 이 그래프 모양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진수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해지면 이제 t 값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부분을 막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건데 대략적인 수식 처리하는 부분들 집중해서 좀 이제 빨리빨리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지 못했네요. 그래도 좀 문제 형식에서 이제 설명은 좀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에 좀 산수가 아주 깔끔하게 될 줄 알았더니 그래도 3까지 남아서 조금 이제 복잡해졌는데 그래도 큰 흐름 틀에서 연산하는 그 과정 자체 중간에 이제 이런 부분이죠. 뭐 합성함수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함수를 제대로 좀 알아가고자 할 때는 치환이 키포인트다. 원래 이제 지수였으니까 이제 t 값은 0보다 원래 여기서부터 큰 거였군요. 이렇게 치환해서 x 집어넣어서 함수 자체를 알아내는 이 과정.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제 치환한다는 부분들이 철저하게 아이디어가 되겠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함수식을 알아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대입해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 이제 연산 진행한 거니까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23번 그래프 모양이 쭉 나와 있어서 또 살짝 또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 형태이기도 한데 설명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설명했습니다. 자, 이 전천고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